통합민주당은 모두 81석에 그쳐 제2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총력을 쏟았던 수도권에서의 참패에 지도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08년 4월 9일 총선을 잊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민주당 대참패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울 지역 출마자들인 우리는 몇 번의 모임을 갖고 자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서울의 참패가 다음 대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서울 출마자들이야말로 스스로 깊게 자성하며 그것을 토대로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서울 시민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색조차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재촉하며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우리의 노력이 진지할수록 민주당의 전체 진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켜갈 수 없는 수도 서울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준비가 중앙당의 결의와 준비를 재촉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승리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과 14선언이 휴지조각처럼 구겨지고 북미관계 개선 등의 세계적 여건과는 정반대로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해 그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데 기인합니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은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산하의 신서울구상위원회, 지방자치혁신위원회, 지방자치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로서 모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지만 결의에 찬 출발이 조금은 상심해 있는 위원장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해야 할 일을 다시 정리하고 서울의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각성하여 급기야는 당의 살아있는 중심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수도 서울은 700여 년 동안 조선왕조의 수도였고 치욕의 일제강점을 지켜보았으며 해방 후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역사의 현장이자 우리 미래 생활의 토대입니다. 특히 서울은 독재 정권 하에서도 언제나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표를 몰아주고 때때로 힘이 필요할 때는 파도처럼 거리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 서울이 독재 정권의 후신인 한나라당에게 지방선거, 대선, 총선을 모두 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6년째 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많이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머뭇거립니다. 실천은 개인 속으로 숨고 서로 말하는 것도 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서서 다시 말하고 그 상처를 되씹으며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혼과 정신을 담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우리의 독자적인 서울 발전 구상을 내놓아야 합니다. 뉴타운 등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취한 태도에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할 일을 자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서울 구상위원회에서는 신계륜 전 의원을 비롯한 서울 지역 위원장들과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991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는 올해 17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름대로의 진전이 있었지만 지역 특성을 살린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늘어나는 권한과 그 감시 기능은 적절한지 등 그 공과 과를 이 시점에서는 평가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혁신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정당, 정부, 청와대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해 평가를 조직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다른 도시들의 지방자치 제도도 연구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개선안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안되어 당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6.15 선언과 14선언은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동의와 지지 속에 이루어진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택된 양 선언은 정권을 넘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6.15 선언과 14선언을 계승하는 것을 표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뜻을 남과 북 모두에게 보여주는 실천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며 그것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위한 틀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국 간 또는 정당 수준의 여러 모색과 더불어 우리 나름의 가능한 독자적 실천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양선언 정신에 입각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그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내부의 의견도 수렴하는 효과도 있고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관심 없거나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정치문화원은 이상의 문제의식 그리고 실천 방향을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발한 신정치문화원은 우리가 가진 각오와 결의만큼 그 사업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인재를 영입하고 사업을 논하며 하나하나 확인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가시밭길입니다. 특히 우리의 서울 구상은 우리가 책으로, 자료로 또는 경험으로 하는 것을 모두 모아 우리의 가치를 담는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를 모든 면에서 대변하는 그리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의 서울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근원적인 불신과 지지층 이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치유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실천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울 시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다시 이해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당의 새로운 활동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실천하며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것, 이러한 신정치 문화의 이상을 다 함께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